이건 뭐지?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결혼 기념일 밤, 그는 집 앞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복도 끝의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고 불규칙하게 바닥에 들이왔습니다. 문 앞에는 포장지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꽃잎은 누가 막 내려놓고 간 듯 싱싱한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라 할 만한 움직임이 없는데도 봉오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꽃다발보다 그 사이에 끼워진 흰색 카드 봉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공기의 진동을 따라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과 같은 리듬이 그의 손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잡고 있는 그의 손가락 마디는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한 채 약하게 굽혀져 있었고, 금속이 부딪히며 낸 작은 울림은 복도에서 과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복도 양쪽을 돌아보셨지만 계단도, 엘리베이터 앞도, 창문 너머의 어둠도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척이 남아있는 듯했고, 그 기척이 그를 잠시 더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천천히 몸을 숙여 꽃다발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비닐 포장이 사각하고 울리자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갈라놓는 듯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꽃을 들고도 한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서 계셨습니다. 마치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리라는 예감을 몸이 먼저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작은 꽃다발 하나가 오늘 밤의 공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순간을 바꾸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요.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천천히 그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케이크 초가 타다 꺼진 뒤에 달콤한 향과 아내가 준비했을 법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으나 그 온기 속에는 어느 순간 손길이 멈춘 듯한 어색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 테이블에는 기념일 장식을 하려다 만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흰색 테이블보가 반쯤 펴져 있었고 케이크는 이미 초가 절반 이상 녹은 채 굳어 있었으며 와인잔 2개 중 하나만 반쯤 채워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잔에는 누군가 입을 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의자 한쪽은 급히 일어서기라도 한 듯 어색하게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한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봉투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또 다른 흰색 카드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의 물건들과 달리 조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가볍게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꽃 바로 열지 말게. 사람 마음이 괜히 흔들릴 수 있어.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보다는 오래 살아본 사람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긴 말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에는 짧은 주름이 잡혔다 풀리며 말하지 않은 많은 경험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꽃다발과 테이블 위의 봉투를 번갈아 보며 이 집안에 묘하게 정리되지 않은 공기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테이블 위에 이 작은 봉투가 이 밤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아주 조용히 인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는 부엌 쪽에서 돌아오다 현관 근처에 서 있는 그와 꽃다발을 발견하셨습니다. 손에는 아직 설거지 물기가 남아 있었고 행주가 느슨하게 말린 채 그녀의 손끝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꽃다발에 닿는 순간 아주 짧게 표정이 멈추었습니다. 입가의 움직임이 어정쩡하게 멈추고 눈가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왔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말투로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 대신 꽃을 가볍게 들어 보이셨고 그 사이 꽃에 꽂힌 카드 봉투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곧바로 그 봉투로 내려갔습니다. 꽃보다 먼저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손을 내밀려다 멈춘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긴장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의 케이크, 치워지지 않은 와인잔, 어색하게 밀린 의자, 축하하려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틈에 아내의 미묘한 표정이 더 큰 여백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꽃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의 근육은 그 미소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행주를 쥔 채로 계속 작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볍게 흔들리는 그녀의 호흡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지 못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주 작은 균열이 이 집안의 공기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꽃이 아닌 그 봉투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는 자리에서 두 분은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내려놓은 꽃다발이 포장지의 곡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놓여 있었고 작은 그림자들이 꽃잎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끝으로 꽃잎을 아주 조심스럽게 스치셨습니다. 그 동작은 무언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움직임처럼 느리며 부드러웠습니다. 향 좋네요. 그녀는 짧게 말하며 꽃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편안하게 들리려고 했지만 끝부분이 살짝 작아져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꽃을 들어 코끝에 가져가셨습니다. 꽃향이 닿는 순간 그의 눈꺼풀이 느리게 내려갔다 깜빡 열렸고 입술이 천천히 다물어지며 아주 짧은 멈춤이 생겼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감탄도 아닌 무언가 스쳐 지나간 듯한 작은 정적이 그의 표정 위에 머물렀습니다. 두 분의 손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꽃다발 속 포장지를 정리하려 손을 뻗으셨고 그는 옆에 놓인 봉투를 확인하려다 손을 움직였는데 두 손끝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동시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작은 숨을 멈추었고 살짝 스쳐 지나간 시선이 몇 초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마치 서로의 얼굴이 아니라 그 뒤에 놓여 있는 무언가를 느끼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내는 먼저 눈길을 피하셨습니다. 손에 쥐었던 포장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시선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셨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그런 아내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손끝은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듯 같은 위치에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충돌도 언쟁도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연결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은 결코 따뜻하거나 로맨틱한 종류가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감정과 의심, 그리고 서로가 알아차리지 못한 위화감이 얇은 실처럼 엮이는 연결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앉은 자세를 조금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말끝에서 아주 가벼운 떨림이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확실한 추측을 말하는 대신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생겨난 같은 결의 불안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면서 그는 작은 단서들을 계속 마주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겹쳐지는 조각들이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죠. 퇴근이 조금 늦은 날, 집에 들어서자 아내의 외투에서 익숙한 향이 가볍게 번졌습니다. 꽃다발을 처음 받았던 날의 향과 같은 계열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무심히 외투를 손에 들어 걸어두며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향은 곧장 그의 기억 속 꽃다발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문득 서랍 정리를 도와주다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니 꽃다발 리본과 비슷한 색의 리본 조각이 가지런히 말려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다른 선물 포장에 사용했던 리본들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포장할 일이 있어서 사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말할 때 그의 표정을 보려는 듯 잠시 시선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두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상자를 덮었지만 손가락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짧은 부재중 전화가 반복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스팸인 것 같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화면을 넘겼지만 그 순간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도 그 조각은 나타났습니다. 광고 속에서 지나가듯 등장한 꽃 브랜드 로고. 그는 무심히 화면을 보다가 아내가 부르는 흥얼거림이 그 광고의 짧은 멜로디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흥얼거린 줄도 모르는 듯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서들이 서로를 향해 가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표정은 늘 정중하고 차분했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조심스러운 관찰이 서서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 시선을 알고 있는 듯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살짝 시선을 비켜가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평온한 일상, 그러나 그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작은 공통점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전등 대부분은 꺼져 있었고 스탠드 하나만 남아 조용한 빛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한가운데에는 문제의 카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완전히 기대지 못하고 어깨를 조금 모은 채 손을 무릎 위에서 맞잡아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얇게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창문 쪽과 테이블 쪽 사이에서 시선을 반복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봉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팔꿈치를 올리려다 말고 손을 모으려다 또 멈추는 작은 움직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그의 가슴은 일정한 듯 보이지만 코끝에서 들고 나는 숨결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냉장고 소음도 유난히 잦아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을 해야 할 이유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둘 다 존재하는 듯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물건보다 더 강한 존재감으로 자리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입을 떼셨습니다. 그거 지금 열 거예요? 말투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녀가 말하는 동안 시선은 봉투에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봉투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대답 대신 아주 조용히 숨만 고르며 손을 테이블 밑에서 주먹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손을 무릎 위에서 조금 더 꼭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서 작은 불빛의 속에 놓여있는 카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봉투는 마치 누군가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라고 손짓하는 듯 말없는 무게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고실에서 먼저 움직인 사람은 그였습니다. 등받이에 반쯤 기대 있던 몸을 천천히 세우시더니 테이블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셨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며 내는 가벼운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봉투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손목과 팔뚝 근육이 살짝 굳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손가락은 봉투 가까이에 다가갈수록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을 지나치게 오래 잡고 있는 사람처럼 가슴을 반쯤 들었다가 내리질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봉투를 집어든 순간 아내의 눈이 짧게 크게 떠졌다가 이내 작게 반쯤 감겼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꼭 맞물려 쥐었습니다. 그는 봉투의 접착 부분을 엄지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셨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떨어질 것 같은 감촉이 느껴지자 잠깐 손을 멈추고 봉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인중에는 옅은 땀이 배어 있었고 목젖이 한번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봉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뜯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볍게 갈랐습니다. 아내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어깨를 아주 작게 움찔거리셨고 시선을 완전히 돌리지도 끝까지 마주보지도 못한 채 중간 지점을 맴돌고 계셨습니다. 봉투가 완전히 열리고 그가 안에서 카드를 꺼내는 순간 시간은 마치 조금 느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드를 잡은 손가락 마디는 단단히 굽혀져 있었고 카드 끝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장면을 마치 화면 속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살짝 굳은 눈으로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이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리기 어려운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종이가 완전히 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고 그의 눈동자는 카드 위를 천천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카드 아래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는 크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잡힌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고 입술이 아주 천천히 다물어졌다가 한 번 더 굳게 다물리며 멈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카드는 그의 손짓에 따라 쉽게 구겨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손끝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유지한 채 카드를 내려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손가락 근육은 긴장을 품고 있었지만 카드는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얼굴로, 한 번은 카드로, 또 한 번은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아닌 지점으로 시선을 옮기며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열렸다 다물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모가래로 작게 움직이는 침 삼키는 동작만이 그녀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잠시 더 바라보시더니 손에서 힘을 살짝 빼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셨습니다. 카드는 봉투 옆에 가지런히 놓였고 문장은 그대로 드러난 채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TV도 전화벨도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아주 낮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시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분명한 비난도 완전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묻고 싶지만 어떤 단어로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의 망설임만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맞받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다가 힘이 빠진 듯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다른 조명 아래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결혼기념일이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력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번호만 바라보던 그녀의 뒷모습. 그때는 단순히 바쁜 일정 때문에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찍어둔 사진첩을 꺼내다 그는 아내의 예전 직장 회식 사진을 발견하셨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 옆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내는 그의 옆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사진 구석에는 회사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카드 뒷면의 작은 로고와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셨습니다. 또 다른 날 아내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여러 장의 작은 카드들이 모여있는 봉투를 발견하셨습니다. 축하, 위로, 감사의 말이 적힌 카드들 사이에서 이번에 받은 카드와 비슷한 필체를 가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둥글게 이어지는 곡선, 문장 마지막에서 살짝 치켜 올라가는 글자 습관까지. 카페에 들렀을 때도 계산대 옆에 붙어있던 작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본 적 있던 바로 그 꽃 브랜드 로고였습니다. 직원은 예전에 한 단골 손님이 자신에게 이 브랜드를 추천해 주었다고, 그래서 가게에도 붙이게 되었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눈은 스티커와 주변의 작은 안내문, 그리고 유리창이 비친 자신의 표정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금의 바람이 아니라 아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영향, 그리고 그 감정의 잔향이 남긴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말로 풀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진실에 다가려면 이제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는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조각을 보고 지나온 뒤였습니다. 퇴근 후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적고 연관된 기사와 기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아내의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직원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잠시 멈추고 기사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사진첩에서 봤던 그 중년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 자주 등장하던 번호를 떠올리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적어둔 숫자를 다시 확인한 뒤 손가락으로 천천히 숫자들을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집안의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손은 휴대폰을 준 채 허벅지 위에 얹혀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실 반대편에서 아내는 그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손은 서로를 꽉 잡은 채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손가락 마디는 조금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었고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라내신 뒤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는 아내에겐 아주 길게 늘어진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눈은 바닥과 그의 손, 그리고 휴대폰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묶고 있던 오해의 실타래가 풀릴지 더 얽힐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람이 섞여 있었지만 곧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꽃과 카드는 아내의 옛 상사였던 부장이 생전에 직원들에게 남긴 작은 이벤트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정말 고마웠던 사람에게 꽃을 보내보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이를 위해 특정 브랜드와 회사가 제휴를 맺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그 제안을 여러 해 동안 받지 않고 미뤄왔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괜히 오해를 살까봐 자신이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신청을 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동료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내분이 그 부장님 정말 많이 따르셨어요. 아버지 같다고 그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리 어딘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듯한 공기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앉는 그 동작에는 그동안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부담과 미안함이 함께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말 대신 아내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그녀의 손등 가까이에 자기 손을 천천히 올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금 뒤에야 망설이듯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겹쳐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숨을 내쉬는 리듬이 흐트러진 것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긴장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맞닿은 손 위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부드러운 햇빛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던 꽃다발은 새 화병에 옮겨져 창가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꽃줄기는 가지런히 잘려 맑은 물에 담겨 있었고, 꽃잎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작은 색의 그림자를 테이블 위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긴장과 의심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꽃이 이제는 집안 풍경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카드와 봉투는 더 이상 테이블 한가운데가 아닌 조용한 책장 한켠에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문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어젯밤과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커피 2잔을 준비하셨습니다.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와 그의 맞은편이 아니라 바로 옆자리로 자연스럽게 앉으셨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마치 원래 그 자리가 그녀의 자리였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컵을 받으셨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몸의 방향과 살짝 기울어진 어깨,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자연스럽게 쏠린 시선이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는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조금 움직여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창가의 꽃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서 있던 상징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크게 웃는 표정도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없었지만 입가와 눈가에 자리한 잔잔한 힘이 그가 어떤 마음인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헤매던 끝에 마침내 서 있을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그 아침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